3월 2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3월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크게 서둘지 마시고 항시 특별한 달인 건 아니니까 그냥 평범한 달처럼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월초라고 해서 너무 막 긴장을 한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에 따라서 몸을 잘 실어주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미션 종목 간단하게 둘러보고 또 내일 공부할 거 해봅시다. 저는 미션 종목 섹터 4가지 섹터, 이벤트 섹터, 이슈주 섹터, 3가지 섹터군 기술주 섹터 이렇게 꾸몄죠. 동양 네트워크 변경 상장하니까 한번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레몬도 같이 붙여서 보자라고 했는데 동양이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좀 왔다리 갔다리 했죠. 시가가 6,120원 잡혀가지고 저가가 마이너스 18.6%까지 미끄러졌다가 고가가 22% 거의 40% 이상이 나왔는데 18%대까지 미끄러져 가지고 플러스 22%. 이런 걸 들어갔으면 참 수익은 좋겠지만은 초보분들이 대응을 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저도 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타점을 놓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상태까지 밑으로 안 들어갔으면 위로는 참 들어가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22%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 중간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불규칙한 흐름이었고 호가창이 너무 얇은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손을 대기는 조금 어려웠던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거래를 좀 하기에는 초보분들이 거래를 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종목이 있다고 봅니다. 레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썩 모습은 안 좋았죠. 시가 플러스 1.9% 출발해서 고가가 4.3% 찍어주고 이제 그때부터 급락을 하게 되는 건데 시가에 들어갔다면 땡 하자마자 4%까지 가긴 갔습니다만은 잠시간에 바로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죠? 그래서 시가 깨질 때 본절은 안 했다면 보합을 깰 때는 적어도 색깔이 바뀔 때는 여기서는 1%대 손절로 잘라줘야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매매 마지막이었죠.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의미 있는 지점, 시가선, 보합선 이런 것은 색깔이 바뀌면 진입선도 되지만은 항시 매도선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침에 집중을 하면 크게 다칠 일은 없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시가가 낮았기 때문에 생각대로 그렇게 썩 반응을 내주지는 않았네요. 저희들은 15%대인가 아마 여기 그때 여기 한번 들어갔을 겁니다. 가지고 4.9%대 4.5% 정도까지 수익이고 5% 수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대에 그냥 잘라 먹었는데 한번 쭉 올려주는 그런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레몬은 오늘 큰 별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슈주 능률을 보면서 추종 매매를 하자. YBM에서 하든지 메가MD를 하든지 아이스크림 하든지 그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능률하고 붙여서 추종주 매매를 해보자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메가MD가 가장 잘 따라붙어 다녔죠. 그죠? 왜냐하면 시가부터가 메가MD가 시가가 플러스 8%딱 잡혀졌지 않습니까? YBMD 같은 경우 시가가 3.8%. 그렇기 때문에 메가MD를 같이 따라붙는 거는 원래가 전통적인 방법이죠. 능률이 오늘 시가가 12.3%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가MD를 8%면 큰 폭의 차이가 안 나니까 좀 더 기다렸어야 되죠. 기다렸다 들어갔으면 오늘 좋은 모습이 됐다고 볼 것 같은데
시가 8%에서 저가가 플러스 2%, 여기가 꼬리가 2%대네요. 능률도 밀렸거든요. 12%대에서 플러스 6%대가 절반이 밀렸단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 같으면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도 뭐 이런 유사한 경우를 많이 겪을 텐데, 추종을 하자는 대장주와 그에 따른 동생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이제 나름대로 추종주가 뭐 시가 15% 잡히든 12% 잡혔다 치고, 그럼 동생들 중에서 한 명을 골랐다. 뭐 오늘은 메가 MD를 봤다. 그나마 동생들 중에서 가장 힘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추종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대장주가 힘이 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힘이 세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 12% 잡혔다면 아침에 완화로 출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완화로 출발이 됐으면 2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동생들이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면 메가임드가 8% 출발해가지고 형이 12%대 놀고 있으니까 8%죠. 바로 쫓아 올라간다든지, 예, 그런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은 솔직히 프로테인 수가 이 두 개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 않습니까? 얘가 8.7%고 얘가 12%대인데 그래봤자 4%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2분 동안 놀고 있을 때 얘가 8점 몇 프로 출발해 거의 9% 가까이 됐는데 출발해갖고 얘가 놀고 있을 동안에 12%에서 계속 올라가주면 되는데 그리 올라가주지를 못했죠. 얘가 2분 동안에 형을 제치고 간다는 것은 좀 무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갭 차이가 예를 들면 뭐 형이 한 5, 6% 잡히고 동생이 한 6, 7% 잡히고 이래 되면 좀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능률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가 좀 낮게 잡혔죠. 예, 그래서 메가 MD도 보면 아침에 8%였지만 시가가 8%였죠. 밑으로 처지죠. 여기까지. 그죠? 그것이 형이 그리 강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시가 적어도 15, 6% 나와줘야 되는데 못 나와주고 아침부터 미끄러지니까 동생도 같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의 시가가 넘느냐 남느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 놓고 충분한 서로가 간격이 넓을 때 얘가 한 15, 6%나 잡혀주고 얘가 한 7%나 8% 잡혀주면 그거는 좀 갭이 차이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시간 2분 동안에 올라가는 시간에 어느 정도 잡혀서 주거든요. 근데 기껏 4% 차이는 너무 짧단 말이에요. 2분 동안에 그 4% 훌쩍 간 다음에 뛰어넘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뛰어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그럴 때는 갭이 작으면 두 개의 갭이 작으면 그냥 보는 겁니다. 보고 형의 모습을 충분히 보고 나서 나중에 동생을 공략해도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할 것은 추종주를 매매를 할 거라고 잡아놓고 따라갈 동생을 잡아놓고 동생 중에서 하나는 선택이 됐다 치자. 근데 대장주가 뭐 오늘처럼 땡 해가지고 바로 축 가줘야 되는데 12, 3% 잡혔다 치자 시가. 그러면 땡 하면 15, 6%로 내 달려야 되는데 그래야 동생도 같이 갈 거 아닙니까? 내 달리는데 쪼로로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생도 미끄러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동생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차라리 형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주가 모습이 안 좋으면 동생을 거래를 하지 말고 대장주를 기다렸다가 잡아서 올라가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슈주색 때 애니 능률을 가지고 뭐 메가 MD를 말 두 개를 같이 본다고 했을 때 몇 가지의 경우와 수가 나오죠. 대장이 약할 때, 대장이 강할 때, 그리고 서로의 갭이 작을 때, 갭이 많을 때, 이런 경우의 수도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나오면 오늘 같은 일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재빨리 형을 갈아탄다든지
안 그러면 꼭 동생을 학거라 하면 동생을 끝까지 지켜보고 형이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엉덩이를 털어줄 때 상방적으로 털어줄 때 그때 동생을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개념으로 잡아도 되겠죠. 오늘 뭐 그래도 상승폭은 좋았네요. 메가 MD가 플러스 8.7%에서 저가가 플러스 2% 떨어져 가지고 고가가 22%까지 갔으니까 그죠. 나쁘진 않았네요. 기술주 섹터 봅시다. 어제 코피맘이라고 적었던 사람들이 많이 웃었는 모양이네요. 아재 개그 맞습니다. 자, 코미팜 한번 봅시다. 코미팜은 지금 계속 재료가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잘 내려오질 않는데 금액대가 2만짜리가 되놓으니까 좀 부대끼긴 부대끼지만 갈 때는 참 잘 갑니다. 시가 6.8% 출발해서 저가가 플러스 1%, 6% 출발해서 1% 떨어지면 딱 5%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1%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5%의 수익을 벌써 안고 혼자 가는 거죠. 왜냐면 웬만하면 시가까지는 올려가지고 한번 맞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에 들어가기는 초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흐름을 보고 난 하겠다 했으면 보고 있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에만 들어가도 이게 오늘 16%까지 올라갔죠. 봅시다. 그렇죠. 16.3% 갔으니까 적어도 뭐 10% 근처의 수익은 올릴 수 있죠. 굳이 저점을 잡으려고 그리 하지는 않아도. 왜냐면 이 저점이라는 게 더 계속 내려갈지 누가 합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6%에서 출발해서 1%에 맺혀서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돌파 지점에서는 한 번 더 공략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6%대 공략을 했다면 조금 그거는 무리수죠. 조금 무리수죠. 조금 쳐다보고 해도 충분하게 됐을 겁니다. 이 종목은. 코미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간에 분할로 해서도 좋았을 것이고 분할로 해도 좋았을 것이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기다렸다 돌파 시점에 다시 돌파를 할 때 같이 담궈줘도 좋았을 것이고 분할로 했으면 손절할 가치는 없었겠죠. 이게 폭이 5%밖에 안 되니까. 아직 이슈가 코미팜은 아직 이슈는 살아 있죠. 근데 지금 뭐 노는 게 참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식품우 봅시다. 서울식품우가 오늘 완화가 이제 풀리죠. 내일 정상거래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도 뭐 시가 1% 출발해서 플러스 7%까지는 뭐 가지고 종가상 플러스 3%로 맞췄네요. 시간에선 3% 정도 올라 있고. 근데 우선주가 돼서 참 매매하기는 좀 깝깝합니다. 뭐 오늘 들어가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은 내일 한번 승부를 봐야죠. 어차피 이 종목은 오늘 보유를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는 더 봐야 되죠. 내일 이제 완화가 풀려 정상거래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그리고 DPC는 전일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시가가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5%까지 찍혔다가 종가상 마이너스 0.8%로 맞췄으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3%니까 뭐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아직은 DPC는 조금 더 봉이한 게 요만큼 이 만원짜리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 아직까지 강한 힘이 붙지를 못하지요. 조금 지켜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차피 DPC나 메탄올 같은 경우에도 받아주는 매매였기 때문에 메탄올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 그런데 여기 8,000원 가까이 한번 내려왔네요. 저가가 오늘 마이너스 8%대까지 8,020원까지 내려왔네. 마이너스 8.6%. 종가상 마이너스 3%. 잘 보고 있다가 진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5% 수익을 안고 이제 보유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거 보면 시가가 2.6% 나왔지 않습니까? 고가가 4.7% 찍어주고 그때부터 급락을 하죠. 이 종목은 오늘 플러스 양봉을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아마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있을 줄로 아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이 종목은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이 꼬리를 안 달아줬으면 당분간 이 종목 쳐다보지 않아야 되지만은, 이 꼬리를 달아주고 끌어올려준 점은 적어도 버틸 수 있는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그것도 운이죠. 그렇다고 또 내일 또 뭐 나쁜 악재나 뭐 글로벌 정치가 또 흔들리고 그러면 또 폭삭 내려앉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간다면 조금은 더 볼 수 있다. 최대한 가능성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오늘 매매는 동양 네트워크스는 오늘 뭐 굉장히 롤링이 심했지요. 그래서 이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고, 중견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래 이런 것들이 수익이 이 단시간에 크게 주거든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22% 40% 이상 나온단 말이죠. 그래 이런 게 뭐 급등주 트레이딩 재미있죠. 하여튼 초보분들은 아직 손을 뗄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관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싶습니다. 이슈수 섹터의 애니 능률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기술주 섹터는 우리가 받아준 종목들이 이제 향후 어찌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이고, 코미팜은 오늘 뭐 나쁜 모습은 아니었는데 진입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폭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서둘지 말라. 땡 해서 바로 훅 날아가 버리면 뭐 그 우짜게 놓고 보내주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땡 해서 바로 올라간 종목보다 땡 해가지고 좀 눌러주고 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먼저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그 이유가 그런 밑바탕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이죠. 자, 전일 미션 종목은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요.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봅시다. 이제 3월달 월초 이제 출발이 됐으니까 너무 뭐 긴장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 뭐 천천히 하면 되죠. 무리하게 월초부터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러면 사람들이 좀 약간 의욕이 제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매매가 좀 딱딱해지죠. 그냥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보다는 조금 이제 집중력을 좀 더 유지를 해준다. 막 그 정도, 그 정도만 월초만 좀 해주시면 되죠. 주식이라는 게 잘하려고 한다고 뭐 잘 됩니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다 보면 뭐 뒤통수 맞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뭐 엉뚱하게 뭐 잘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이면 파란 물나고 그러는데 글로벌 정치가 또 뭐 폭락을 해가지고 택도 아니게 뭐 같이 또 두드려 맞고. 주식은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덕도 많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종교 믿으시는 분들, 뭐 절 가시는 분, 뭐 교회 가시는 분들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서 자주 빌고 그러세요. 덕 좀 많이 좀 저한테 오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상매매 같은 것도 보면 그렇거든요. 상한가 매매 같은 것도 보면 당일날 상한가 종목 3개가 세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다 칩시다. 그리고 이 놈이 1등으로 탁 올라서 자리를 잡았어. 1등주라 그러죠 보통. 그 다음에 2등 3등이 들어갔는데 뭐 재료도 1등 이놈이 재료도 좋았고 뭐 상 잔량도 좋고 뭐 차트도 좋고 다 좋았어요. 뭐 2등 3등은 이제 3등 이놈은 뭐 오후장에 3시쯤 돼가지고 중대 사내하고 이래고 겨우 붙은 놈이라 이놈은. 그런데 뭐 다음날
뚜껑을 틱 열어보니까 이놈은 또 무슨 뭐 악재한 게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출발해야 되고 이놈은 시가 2, 3% 출발되고 제일 마지막 들어간 놈이 시가 10% 이상 출발해서 해내기 상한가로 가고 있단 말이지. 이 덕이랑이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갈 때 뭐 놓쳤다고 안타까워하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뭐 통계적인 수치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뭐 1등주를 잡아라 이래 하지만은 꼭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면 1등주 잡았다고 잡아놨는데 5장 돼서 획 풀어지고, 2등주 잡았는 게 오히려 지가 1등 노릇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어디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온갖 경우의 수들을 자꾸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경우의 수들이 벌어질 때마다 유연하게 시장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운용법이라는 것을 잘 배워놔야 된다는 거죠. 자, 내일 잠깐 전화를 받는다고 꺼버렸더니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됐고 그냥 내일 종목들 한번 봅시다. 자, 내일 신규주 있죠. 신규주가 있는 날은 이벤트 섹터를 꾸민다. 자, 이벤트 섹터 내일 신규주가 이놈은 참 이름이 참 예술이네요.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아니 이걸 어떻게 회사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짓단 말이에요. 이름 긴 건 안 좋습니다. 이건 하고 많은 이름 중에 무슨 이름을 이딴 식으로 짓나. 캔코 참나 어렵네. 자, 일단 저는 별로 긴 이름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은 뭐 내일 신규 상장한다고 하니까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벤트 섹터를 꾸몄으니까 그 스페이스는 뭐 우리 캔코라고 합시다. 캔코를 이제 어때 신규 상장하니까 이벤트 섹터를 꾸미는데, 이렇게 뭐 뼈만 잡아 놓으면 안 되죠. 반드시 살을 붙여야 되죠. 어찌 될지 모르니까,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같은 업종에 있던 종목이라든지 뭐 연관이 있는 회사라든지 같은 비슷한 어떤 뭐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살을 붙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관련 업황에 있는 회사를 뭐 붙이기에는 이놈이 별로 좋은 뭐 업종 종목이 아니라서 붙일 필요도 없고, 방산주인데 뭐 뭘 붙이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동질성을 가진 거, 신규 상장주라는 동질성을 가진 이 종목을 붙여놓는 게 더 낫죠. 이렇게 놓고, 이벤트 섹터는 이 두 종목을 봅시다. 그 다음에 이슈주 섹터 한번 봅시다. 이슈주 섹터는 약간 이슈가 있는 종목, 약간 특징적인 종목, 뭐 이런 것을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슈주라기보다는 특징주 섹터 뭐 이렇게 해도 좋겠네요. 약간 특징적인,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는 종목보다 특징이 있는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면 다른 종목, 뭐 일반적인 어떤 추세나 뭐 기세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받아주면 시장이, 안 받아주면 멍텅구리가 되지만은 뭐 일반적인 종목들 뭐 기세주로 같이 뭐 하루 종일 올라가죠. 3% 올라가고 막 이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특징주 섹터는 잘 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신스타임즈 안 받아주면 거래를 안 하면 되거든요. 가만히 보면 된단 말입니다. LB세미코, 알스포트,
자, 특징주 섹터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다음 섹터는 추종주 섹터 한번 봅시다. 일단 덕성우를 보겠습니다. 덕성우 매치를 같이 시켜 놓는 종목은 덕성을 같이 배치를 시켜 놓죠. 다음에는 서울식품 우를 하지 말고 서울식품을 하고 서울식품 우를 뒤로 붙여봅시다. 다음은 메디톡스를 보고 휴젤이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덕트입니까? 뭐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프로덕트가 맞긴 맞네요. 일단 이 정도로 꾸며놓고 한번 봅시다. 일단 캔코 내일 뭐 상장한다니까 뭐 관심은 봐줘야 되죠. 간단하게 캔코 분석해 봅시다. 항공 방산주죠.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참 별로 뭐 좋은 지급은 안 받고 있네요. 지금 공모가가 지금 10,000원이에요. 공모가 10,000원. 금액도 참 이렇게 맞추기 쉽지도 않네. 잘도 맞췄네. 밴드 하단이죠. 홀대를 좀 받죠. 아무래도 뭐 항공주 뭐 방산주는 지금 같은 때는 뭐 그렇게 뭐 좋은 그런 어떤 먹잇감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보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 위험성이 참여자들한테 많이 이제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보잉사 같은데 뭐 이런데 납품을 뭐 하는데 그게 이제 중단된 상태라고 자기들이 알려주고 있는 모양인데 뭐 아무래도 거기 뭐 영구적으로 생산이 중단이 된다면 뭐 얘들에게는 큰 뭐 아무래도 나쁜 영향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홀대를 받았네요. 어차피 얘가 지금 테슬라 여권으로 지금 상장한단 말입니다. 여권 특례 상장이단 말이죠.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뭐 단가를 꾸미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좀 비리비리하죠. 하지만 그래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데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알지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뉴스나 그리고 뭐 대충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은 내일 뭐 아침부터 빨개 가지고 출발하지도 않겠구나. 뭐 그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홀대를 받는 종목이 아침부터 빨리 가지고 출발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신규 상장주는 그렇구나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게 완전히 선입관을 너무 깊게 가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구나. 뭐 항공 부품도 팔고 뭐 방산주 같은 그런 회사인가 보다. 테슬라 여권으로 뭐 상장도 하는구나. 공모가는 10,000원이고 밴드 하단에 잡혔구나. 그 정도면 알면 됩니다. 굳이 치밀하게 뭘 어떡하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얘가 내일 공모가 많이 돼 시초가가 뭐 한 20% 10% 떨어져 가지고 땡 하자마자 마이너스 한 20% 내려간다. 그러면
분위기는 안 좋죠. 분위기는 안 좋죠. 아주 역시 예상대로 이놈은 시장에서 두들겨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먹잇감이란 말이죠. 그냥 보내줄 수는 없거든. 그럼 여기 또 쪼르륵 타고 올라가지고 내일 뭐 마땅한 시장에 종목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입니다. 큰 뭐 시장을 좌지우지할 종목이 없을 때는 이놈들이 쭉 올라가고 상한가까지 간다고요. 이런 거 옛날에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좋고 뭐 회사가 뭐 발전성이 있고 이런 거는 뭐 그냥 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날 시장의 판세를 잘 보고 흐름을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볼 것은 네 아니라도 할 놈들이 많아. 그래 할 놈들이 많아. 그렇게 판세가 잡히면 안 그래도 안 좋은 소리 들은 놈이 아무도 손을 잘 안 대니까 별로 더 안 좋아지겠죠. 근데 야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너라도 좀 힘을 써주면 좋겠 이놈이라도 힘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놈이 방금 그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막 신규 산재나 분석도 참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시장의 판세를 먼저 읽어보자. 그런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장단점은 첫 번째 단점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하단에 받았다는 것은 썩 뭐 좋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리고 월초에 또 이게 상장을 하는 것은 좀 이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방산주라는 것도 썩 뭐 좋은 편도 아니고 또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생산 중단에 따른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주저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얘들이 하고 있는 업황 자체가 지금 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크게 뭐 우직이 성장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내일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하듯이 신규주를 거래할 때는 뭘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많이 말했습니까? 신규 상장은 의외라는 양면의 칼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죠. 그래서 땡 해가지고 급락을 한다고 해서 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땡 해서 확 치솟는다고 아주 마음 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의외라는 이것이 순식간에 나타나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니까 이 점만 좀 잘 기억을 하면 신규주 거래한 데는 큰 그건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방금 의외라는 양날의 칼도 좋지만은 이 선입견이라는 것을 절대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장이 땡 그날 당일날 상장하는 날에는 얘가 그 전날에 밴드 하단을 맞았고 뭐가 어쨌고 뭐 100% 뭐 200% 앞으로 크게 될 업종이다. 뭐 100% 200% 나쁘게 될 업종이다. 이런 선입견을 다 깨끗이 지우고 맑은 눈으로 봐줘야 합니다. 말끔하게 전혀 이런 쪽은 생각을 두지 말고 딱 수급의 흐름은 딱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도 바보들이 아닌 이상 이 종목은 가겠구나 죽겠구나 라는 것을 대충은 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 종목은 안 돼 하면 얘가 내려와서 처음에 하락을 하면 역시 뭐 안 되네 하고 아예 거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 딴 거 합니다. 딴 거 한창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이놈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예.
그리고 무조건 맹목적입니다. 땡 해서 쭉 올라갔으니까 이걸 추격 매수를 해서라도 중간에 사서 상한가 붙여야지. 그 또한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규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매가 한 번 신규주는 탁 발이 꼬여버리면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아야 돼요. 그만큼 다치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은 버리고 말끔한 눈으로 보는 것이 좋다. 네, 한번 보죠. 자, 이벤트니까 혹시나 뭐 얘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뭐 갑자기 상한가로 갈지 누가 압니까? 내일 아침에 뭐 공시가 하나 나와가지고 뭐 보잉사에서 뭐 10조 원어치 뭐 부품을 주문했단다. 뭐 이런 뉴스 나올 줄 누가 압니까? 사람 이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붙여놓고 봅니다. 사람 이름 뭐 모르죠. 여러분, 우리 알스포트 있지 않습니까? 알스포트는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종가 베팅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좀 시간에서 하한가가 있단 말입니다. 예, 하한가가 있거든요. 주식은 뭐 알 수가 있나요? 하다 보면 온갖 일을 다 껐죠. 시간이 얘가 재료가 나온 시간이 보면 이 5시 50분이란 말입니다. 5시 45분. 10분만 참고 넘어갔으면 얘가 오늘 시간에서 플러스 5, 6%까지 올라가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상한가도 안 찾게 있다가 풀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 시간에는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장마감 10분 나가놓고 뭐 생뚱맞은 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한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지가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은 하다 보면 참 뭐 수시로 뭐 이런 일들이야 뭐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 같은 입장에서는 막 그러려니 합니다. 뭐 내일 돼서 또 대응을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초보분들은 보면 아이고 이제 한가 갔으니까 내일 뭐 큰일 나겠다는 일이 생각하거든요. 뭐 손실이야 뭐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 매매를 하다 보면 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상매매도 그렇고 데이도 그렇고 덕이 따라야 되니까 평상시에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좀 약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기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오늘 같이 알수부터 종가 피팅 가져갑시다 했는데 잠시 그때 전화 받는다고 내 메시지를 못 봤어. 그래서 못 샀어. 못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가 들어가서 안 산 게 복이었지. 예, 이 덕이라. 그럴 갑자기 맥주 한잔 하면서 뭐 기분 좋을 수 있지. 예, 항상 마음가짐을 좋게 가지고 사시면 확실히 뭔가 돌아와도 돌아옵니다. 자, 레몬은 캠코와 같이 어울려서 보시고 이 두 개가 상호작용으로 되기에는 연관성은 지금 썩 많지는 않습니다. 연관이 되려면 캠코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캠코가 일단 캠코가 지가 주인공인 이날 이벤트의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참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요건으로 볼 때는 썩 뭐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은 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레몬은 따로 같이 놀기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내일 뭐 레몬 혼자서 뭐 단독으로 놀 수도 있겠네요. 시간에서 한 3%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어디 있노 레몬 3.9% 올라가 있네요. 뭐 마스크 뭐 한 200억치 팔았다고 그런 모양인데 같이 봅시다. 그리고 특징 주식도 한번 볼게요. 신스타임즈는 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신스타임즈는 이렇게 차트를 줄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참 한 2달 걸렸는데
폭이 크게 가죠. 이놈은 이렇게 잘 간 놈들은, 끼가 있는 놈들은 당시 잘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1800원짜리가 13,000원. 또 많이 더 올라갔네. 신스타임즈가 120억 3자변 유전 결정을 했는데, 이 시간이 나온 게 6시 9분에 나왔습니다. 6시 9분. 예, 그 종가 맞췄죠. 시간에 단일가를 맞췄죠. 그래서 이게 내일 이것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죠. 내일 문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내일 한번 지켜봐 줍니다. 시간에서는 2% 올랐는데, 뭐 이것은 2% 올란 게 아니고 시간의 호가를 보면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LB 세미콘 봅시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예,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져서 이제 반등을 하는 와중인데, 전년비보다 83%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이 낮다고 나온 게 5시 56분에 나왔거든요. 5시 56분에. 5시 56분에 이건 좀 일찍 나왔겠네요, 보니까. 여기가 4시 18분. 여기서 나왔겠구만요. 4시 18분에. 그러니까 좀 일찍 올라갔네요. 그죠? 그래서 9%짜리니까 시간에서 9% 상한가는 못 들어갔어요. 9% 정도니까 지금 바닥에서 몸을 좀 일으키는 스타일이니까 아침에 시가를 말 9% 정도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좀 눌림을 주면 한 3에서 한 5% 눌리주면 한번 들어가 보는 쪽으로 합시다. 예, 그냥 바로 두들겨 패서 그냥 9%나 뭐 이렇게 잡혔다고 막 8% 들어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가서 한번 내일 반등을 한 기대해 보자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알스포도 이것도 봅시다. 어차피 저희들은 내일 뭐 어느 정도 손실은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될 텐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알스포트에 지금 이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시간에 하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찬스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원격 테마는 당분간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살아 있을 거랍니다 말입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뭐 다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계속 나왔는데, 여기가 3시 41분입니까? 재택근무 확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자꾸 시간에 저한테 이놈이 나가지고 터졌죠. 그래서 아직 죽은 종목이 아니니까 내일의 어떤 나쁜 모습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뭐 시간에서 9%니까 10% 잡고, 내일 뭐 적어도 그 근처에서 난 출발하겠나요? 출발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싸게라도 뭐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이 정도까지 내려오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뭐 내일 보고 분할로 하셔도 좋을 겁니다. 일단 시가가 낮게 출발이 될 거니까 거기서 약간 3분할 정도 잡아가지고 크게만 뭐 한가까지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니까 잡아서 조금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조금 틀어 보여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시가가 낮게 출발이 되면 이 정도 출발이 된다면 뭐 이렇게 거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해서 오를 수도 있거든요. 아직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분들한테는 내일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은 어차피 뭐 내일 봐서 또 뭐
뭐 손절을 하든지 뭐 안 그러면 뭐 우당탕을 해보든지 하고 또 수를 써봐야겠죠. 뭐 그때 봐서 또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추종주 섹터 봅시다. 추종주 섹터는 덕성우를 보고 덕성을 보고 뭐 이것은 굳이 말을 할 건 없습니다. 덕성우가 오늘 23% 올라서 마쳤는데 시간에서도 5%도 올라가고 상한가로 마쳤습니다.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가치는 봐주는데 이미 이제 많이 올라 있는 종목 아닙니까? 오늘만 해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뭐 덕성 정도로 같이 보면 되겠죠. 크게. 그 다음에 서울식품 우하고 서울식품을 따로 보지 말고 이왕이면 서울식품을 보자. 보고 아무래도 뭐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있는 애를 봐주는 것이 좋지요. 그래야 할 때는 식품 우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내일은 식품을 먼저 보고 식품 우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런 상황관계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의 위치가 시가의 위치가 바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서울식품이 치고 나오면 식품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다음은 이제 메디톡스를 한번 봅시다. 메디톡스가 지금 30만짜리입니다. 30만짜리인데 검찰 조사 뭐 압수수색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18%까지 내려갔다가 15%대 마쳤거든요. 이 20만짜리 30만짜리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핑핑핑 날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휴젤과 파마 얘들을 둘이 같이 보자는 것은 만약 검찰 수사가 더 나쁜 쪽으로 악화된 상황이 더 나타난다면 상당히 메디톡스한테 치명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내에서는 그렇다고도 메디톡스는 뭐 플러스 1% 정도 올라 있습니다만은 아마 검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은 좀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 하루만 보지 마시고 흐름을 좀 보시다가 메디톡스가 다시 안 좋은 소리로 해서 추가로 하락할 때는 휴젤이나 파마를 두 개 중에 하나를 보시고 같이 옆에 딱 붙여 놓으면 대응을 하기 좋을 겁니다. 적군, 아군, 이렇게 따지자면, 적군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아군한테는 참 좋은 일이 되겠죠.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두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내일 공부할 게, 여러 가지가 좀 의미 있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어느 쪽을 공략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의 성향과 스타일 그리고 환경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겠죠. 직장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장사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학생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재재 환경에 따라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환경에 맞는 종목군을 잘 보시고 공부를 할 때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느낌이 있는 공부를 해란 말입니다. 그게 훨씬 머릿속에 많이 남으니까요. 자, 오늘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한 50분이 됐네요. 시간이 지금 11시 20분 가고 있는데 자, 3월달 이제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면 주식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불신감을 가지는 어떤 생각이나 은행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꾸 힘을 주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공략을 해서 한 5% 손실을 봤다. 그것도 1,000만 들어갈 거를
눈이 붉혀가지고 한 3천만 넣었는데 해필이면 또 그게 또 손실이 났다. 나는 안 돼. 나는 어떻게 한번 마음을 먹고 달게 들면 꼭 이럴까? 평상시에는 돈을 적게 하면 수익을 크게 나더만 한번 달게 되니까 바로 꼬꾸라지고 이놈의 주식 시장이 내가 돈을 쏘는 걸 알고 있는가 보네. 그렇게 투덜투덜 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결과를 겸허하게 봐드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옥죄이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자유분방하게 초운의 말처럼 뛰어다녀야 이 주식도 뭔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도 이제 3월 달에 출발이니까 계획을 잘 잡고 주간 도표를 짜고 하루하루 또 계획을 잡고 천천히 큰 욕심 없이 하루에만 충실해보자. 당일만 충실하게 내가 해보자. 저 사람이 저렇게 목이 아프라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달만 꾹 참고 한번 해볼까? 그래 놓고 나서 한 달을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매매 방식보다는 전혀 다른 계좌의 모습이 월말에 나타나 있을 거라고 저는 단언코 자신합니다. 하루 종일 널뛰기 매매한다고 절대로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온 자판에 깔려있는 떡이 다 찌떡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많이 먹으려다 목 걸려가지고 병은 신세지기 쉽지요. 그냥 하나라도 맛있게 먹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안꼬를 좋아하니까 안꼬 들어있는 빵 저거 하나만 딱 먹을 거야. 난 시루떡 저기 정말 좋아하니까 저거 하나만 딱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온 신경을 다 써야지. 난 안꼬도 먹고 시루떡도 먹고 뭐 녹두전도 먹고 뭐도 먹고 1시간 뒤에 병원에 누워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뭘 말하는 건지 이제 잘 아시죠? 자, 내일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3이 두 개니까 좋은 날이니까 차분하게 운용을 잘 하시고 신규주는 항시 신중하게 신규주는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 다들 열심히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시장에서 다 같이 또 몸을 담고 있겠죠? 내일 다 같이 화이팅 잘 해봅시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